전문제랑 연결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전에는 여기가 사람 객체였죠. 근데 이번엔 사람 객체가 아니라 김철수 객체, 김영희 객체입니다.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 클래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철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김영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필요한 거부터 만들어 보자면 사람 클래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철수, 김영희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만들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든 거를 사람 객체랑 이제 사람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랑 연결하려면 이 객체가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근데 지금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상속을 주면 되겠고 그러면 위에서 이 두 줄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메서드는 누구의 능력일까요? 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지. 마우스 올려보면 되죠? 사람. 인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고 안쪽에다 만들어주면 돼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음식점에서 주문하다라는 메서드 실행했을 때 취향이 다르죠? 이런 개인정보도 다르고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점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운 정도가 있을 거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전 문제랑 같습니다. 전 문제랑 같아요. 그리고 음식점 클래스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코드상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실행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뭘까요? 중요한 거. 전 문제와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 문제에서 똑같이 배달 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서드 실행했을 때 메서드 실행 주체의 개인정보가 반영이 돼서 출력됐죠. 그런 점은 똑같은데 이런 정보를 출력하기 전까지 그 빌드업 과정이 전 문제랑 이번 문제는 다르죠. 왜 다르냐면 A 김철수 해놓고 점 눌러서 이름에다가 김철수라는 이름을 저장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객체 두 개를 만들고 나서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이런 개인정보가 저장된 채로 출력돼요. 설정 안 했는데도 잘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뭐 그런 설정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배달 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그런 변수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출력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동으로 그런 내용들이 설정됐다는 뜻인데 자동으로 되는 거는 생성자죠. 생성자.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실행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 전사객체를 연결했고 연결된 변수 안에 있는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 내용이 칼로 공격합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가능한가요? 뭐가 들어있는지 정해진 적 없고 설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올 리 없죠. 어,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설정해주고 났을 때 공격 버튼을 누르면 그때 나왔던 게 전 문제였지만 지금은 설정 없이 이 두 줄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야 하는 거고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이런 정보를 쥐어줄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니지 디스점 이름이 아니라 김철수 이렇게 정해주고 철수의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점은 이게 아니죠. 영화관점 객체를 연결해야죠. 음식의 매운 정도는 매운.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으로. 그리고 김영희도 마찬가지죠. 똑같으니까. 뭔가 특정한 정보를 저장 안 하고 쓰니까 정보 알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는 이 변수의 타입을 각각 써줬는데 이 생성자 안에서 타입을 써주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가능한지. 분명히 이 설계도 안에는 이런 변수가 없는데도 그냥 쓰고 있죠. 가능한 이유는 네, 생각해 보셨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속받았으니까 부모 클래스인 사람 안에 이런 것까지 상속받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음에 영화 반점이랑 국경 반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음식점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상속을 받으면 되고요. 어, 이러면 이제 문법상의 오류는 없으니까 출력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런 생성자 있죠? 생성자에서 자동으로 만들자마자 정해졌고 그런 다음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각각 다른 데서 주문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부분은 음식점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주문. 그리고 주문할 때 이런 정보를 넘겨줄 거고 어, 지금 주문은 없죠?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 클래스 안에 있는 주문은 버튼 유지용이고 이 안쪽에다가 출력할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프린트 F여야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을 한 번에 바꿀 걸 그랬네요. 이렇게 국경 반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매운 짬뽕, 안 매운 짬뽕, 매운 짜장 제대로 잘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전 문제랑 다르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생성자를 사용했습니다. 생성자. 소 페이지 보시면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 생성자의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두 문제 전부 다 빈칸이 보이죠? 주문 메서드에 대해서 버튼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가 회사에서 좀 경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신입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여기가 구현 안 돼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구현 안 돼 있는 메서드에다가 버튼 유지용으로 써놓은 메서드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구현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어차피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여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니까. 이 버튼 유지용 메서드 안쪽은 뭔가 기능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내가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덮어쓰기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 쓰게 되면은 자식 입장에서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상속해 준다 정도만 언급해 주는 겁니다. 뭐 무기가 이런 거 했었죠. 공격 버튼 있고 칼에 공격 버튼이 있고 방어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칼이 무기처럼 보이려면 무기가 공격만 가지고 있으니까 칼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 유지용 메서드 얘는 있으나 많아요. 기능을 하나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주석으로 막 구현하지 말라고 써놓습니다. 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내가 구현하지 말라고 써놨어도 요거를 왜 구현하지 말라고 해놨지라고 생각해 놓고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구현 못하게 막아 놓을 거예요. 아예 못 건드리게 막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구현하면은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abstract입니다. abstract. 이게 메서드에 붙으면 추상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죠. abstract. 추상적인이라고 나오죠. 자, 근데 자바 abstract라고 검색을 하면 뭐 추상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구글링 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abstract랑 abstraction이랑 달라요.
앱스트랙션은 추상화죠. 객체 지향에서 추상화라는 게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내가 그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는 게 추상화예요. 불필요한 세부 정보는 숨기고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자동차에는 많은 속성이 있죠. 그렇게 많은 속성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그것만 가져다 쓰는 거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내가 필요한 속성만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이 추상화인 거고, 앱스트랙트는 뭐냐면 추상 메서드를 만드는 추상화인데, 추상화랑은 좀 다릅니다. 자, 앱스트랙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구현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구현은 보통 이제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구현하죠. 이거를 없애는 겁니다. 구현 못하게.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으로 찍어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Missing method body or declared abstract 라고 나오는데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method body라고 나와 있죠. 메서드의 구현부, 중괄호입니다. 지금 이 중괄호가 없다. 또는 네가 이걸 중괄호 없는 채로 진행을 할 거라면 앱스트랙트를 써줌으로써 이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해보자면 뭐라고 안 하죠? 다시 없애고 이번에 앞에다가는 앱스트랙트를 써주게 되면 일단 메서드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리턴 타입은 여전히 보이드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빨간 줄 나와 있는 건 뭘까요? 왜 그런지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 안에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음식점 클래스 안에 있는데, 자, 이 음식점 클래스가 논 앱스트랙트 클래스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음식점 클래스만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앱스트랙트 클래스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앱스트랙트를 붙인다고 해서 더 좋아지냐?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약사항을 걸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현 못하게. 함수 바디 못 쓰잖아요. 메서드 바디. 그거 구현하지 말라고 문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앱스트랙트고, 앱스트랙트를 써놓은 상태에서 바디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앱스트랙트 메서드 cannot have a body. 그러니까 이런 구현부를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추상 메서드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담기 위해서 쓴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런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하고, 음,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는 오직 리모컨만 만들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 요거는 버튼만. 풀어서 얘기하자면 기능이 없고 버튼 전용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안에는 기능 같은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속을 받은 자식들한테서 부모로부터 받은 추상 메서드 구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다. must 나왔어요. either가 나왔으니까 either랑 or, 뭐 중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웠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declare, abstract 이걸로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는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채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abstract를 쓰든가 그거 안 할 거면은 구현되지 않은 거 구현하든가 라는 건데 여기 보면 impleme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매개 변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이 앞에 골뱅이 하나 나왔죠? 애너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 따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구현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필수입니다.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았다. 오버라이딩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해졌는데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